실례합니다만 당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금발의 백인 승무원 제시카가 차갑게 내뱉은 말에 기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823편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70대 한국인 할아버지를 향한 노골적인 시선이었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분명히 비즈니스석 좌석이 표시된 정당한 티켓이었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탑승권을 여러 번 들여다보더니 동료 승무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이런 분이 비즈니스석에 앉으시다니. 제시카의 속삭임이 기내에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낡은 체크 셔츠와 해진 바지, 그리고 오래된 운동화가 그들의 편견을 더욱 부채질했어요. 마치 비즈니스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시선들이 할아버지를 애워쌌습니다. 또 다른 백인 승무원 브래드가 다가와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혹시 티켓을 잘못 구매하신 건 아닌가요? 이코노미석 탑승권과 헷갈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천천히 대답했죠. 아니요. 맞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제시카는 아예 대놓고 다른 승객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런 분이 비즈니스 티켓을 살 수 있는 거죠? 주변의 백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마치 가난해 보이는 아시아인이 비즈니스석에 앉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던졌어요. 죄송하지만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위조된 건 아닌지요? 이 말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위조 티켓이라니 이건 완전히 모독적인 발언이었죠. 하지만 승무원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기내는 점점 더 어색한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다른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힐끗힐끗 쳐다봤고 할아버지는 그 시선들 속에서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너무나 부당했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제시카는 마침내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티켓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해 취하겠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티켓에는 분명히 비즈니스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티켓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브래드가 끼어들며 더욱 오만한 태도로 말했어요. 고객님,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이코노미석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주변 백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백인 남성이 노골적으로 말했죠. 빨리 처리하세요. 이런 일로 출발이 지연되면 곤란합니다. 또 다른 백인 여성 승객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애초에 이런 분이 비즈니스석에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승무원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승객들의 편견에 동조하고 있었죠. 제시카가 마침내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고객님,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하시지 않으면 기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과 노골적인 차별 앞에서 할아버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비즈니스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수치의 행진 같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쳐다봤고 어떤 이들은 안쓰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어요. 이코노미석에 앉은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런 인종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특히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더욱 서러웠습니다. 제시카와 브래드는 비즈니스석으로 돌아가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가난한 아시아인에 불과했고
비즈니스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조용한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좌석을 똑바로 해주세요. 모든 승객들이 착륙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즈니스석에서 이상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크라는 이름의 40대 백인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기서 내려야 해.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고. 마크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비행기 출구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급히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고객님, 지금은 착륙 중이라서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제시카를 밀쳐냈어요. 힘이 상당했는지 제시카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크는 계속해서 출구 쪽으로 향했고 다른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문을 열어야 해. 나는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마크가 비행기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기내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고공에서 비행기 문이 열린다면 모든 승객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기압 차이로 인한 급격한 공기 유출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브래드가 급히 달려왔지만 마크의 기세에 눌려 쉽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마크는 이미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막아야 해. 모두 죽을 수 있어. 한 승객이 비명을 질렸고 기내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여성 승객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남성 승객 몇 명이 일어나려 했지만 안전벨트 착용 신호가 켜진 상태라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크는 점점 더 격렬하게 문 손잡이를 돌리려 했습니다. 다행히 고도가 높아서 기압 차이 때문에 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도와주세요. 누군가 저 사람을 막아주세요. 제시카가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크의 힘이 너무 강했고 뭔가에 홀린 듯한 그의 모습이 무서웠거든요. 바로 그때 이코노미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직 할아버지만이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 말이죠. 승무원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제로 정신 이상 승객이 비행기 문을 열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기장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장님, 비상 상황입니다. 승객 한 명이 비행기 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기장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막으세요. 절대 문을 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크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누가 말을 걸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문 손잡이를 돌리려 했어요. 브래드가 용기를 내어 마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모두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마크는 브래드를 한 손으로 밀쳐냈어요. 브래드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다른 승무원들은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마크의 힘이 상상 이상으로 강했거든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시카가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특히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백인 승객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승무원들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백인 남성이 소리쳤어요. 승무원들이 뭐 하는 거야? 빨리 저 미친놈을 막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서주기를 바라고만 있었죠. 마크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열려야 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악기에 씌인 사람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고 여성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기장이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승무원들 자체가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그들은 마크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착륙 접근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했어요. 바로 그때 이코노미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승객들과 달리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우 침착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마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할아버지를 보고 소리쳤어요. 아저씨, 위험해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직 할아버지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젊은이, 진정하세요. 할아버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마크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뭔가 사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급히 소리쳤어요. 아저씨, 정말 위험해요. 저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마크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마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위험해져요. 할아버지의 말에는 강요가 아닌 설득의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크는 다시 문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가 움직였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젊은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마크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크의 팔을 비틀면서 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마크가 소리쳤지만 이미 할아버지의 통제 하에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십 년간 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브래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제시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코노미석에서 무시당하던 늙은 한국인이 순식간에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마크는 할아버지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크를 안전하게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마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진정하세요. 신기하게도 마크는 정말로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광폭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마크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쉬세요. 모든 승객들이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위험한 상황을 한 늙은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해결한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기장의 안도한 목소리가 방송으로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곧 정상적으로 착륙하겠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시선은 모두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늙은 한국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졌거든요. 할아버지가 마크를 제압하는 과정을 지켜본 승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관절 기술과 압박점을 아는 전문적인 실력이었습니다. 브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마크를 제압할 때 보여준 기술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마크의 손목을 잡는 순간의 정확성과 힘의 조절은 수십 년간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술을 배우셨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 좀 배웠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특히 마크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통제했거든요. 한 승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모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한 말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마크가 다시 난동을 부릴 가능성도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마크는 이제 완전히 조용해져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순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완전히 진정된 거였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뭔가 이상했나 봐요. 마크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승무원들은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코노미석으로 내쫓았던 그 늙은 한국인이 실제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제시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기내는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승객들이 안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죠.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아직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완전히 정착한 후 공항 보안팀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마크의 난동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보안팀장이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민 대령님이신가요? 보안팀장의 경례와 함께 나온 말에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령이라니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보안팀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시카와 브래드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자신들이 무시하고 이코노미석으로 내쫓았던 그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군 대령 출신이었던 거죠.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느 부대에 계셨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였습니다. 이 말에 기내는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특수부대라니, 그럼 방금 전 보여준 그 놀라운 제압 기술이 모두 설명되는 거였습니다. 수십 년간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보안팀장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상민 대령님은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30년간 복무하셨습니다. 해외 작전과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셨죠. 승객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평범한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던 거예요. 특히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백인 승객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브래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대령님은 은퇴하신 후에도 여러 차례 시민들을 도우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항상 조용히 행동하시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마크를 제압할 때 보여준 그 완벽한 기술,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침착함까지 모든 것이 오랜 특수부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크도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뻔했는지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할아버지는 마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승객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자신들을 구해준 진정한 영웅이었던 거죠. 제시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브래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나라를 지킨 영웅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시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관대한 분인지 깨달았거든요. 만약 자신이 할아버지 입장이었다면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처음에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백인 승객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무시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기장도 기내방송을 통해 사과했어요. 승객 여러분, 오늘 비행 중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이상민 대령님께는 저희 승무원들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안팀장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일은 언론에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용기를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시카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평생 이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어요. 브래드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늘 저희가 배운 교훈을 다른 동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같은 인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승객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오늘 이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비행기에서 내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웅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할아버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지킨 용기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